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이야기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오늘 5월 13일입니다. 두산 에러빌리티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일단 주가 급락이 나왔던 거 방향성이 아래로 결정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급락하는 것들 요인들 일단 시장 때문에 급락을 했으니까 시장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다시 반등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오늘 또 외국인들도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어제는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시장이 지금 좀 쌉니다. 싸요 지금. 주가가 지수 자체가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니고, 시장 자체의 가격들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코스피의 PER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코스피도 EPS를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좀 복잡하긴 한데, EPS를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PER을 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시장에 의해서 하락을 했으면은 시장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고, 그렇게 하락한 주가를 회복을 시키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평균 단가는 낮추면 좋겠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주가 하락을 방어해주면서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2만원 선까지 완전히 전부 다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나쁜 소식들이 딱히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원전 그리고 신한울 원전을 또 확대를 시키는 것들, 그리고 바이든의 방한, 영국과 한국의 원전의 협의 중이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긍정적인 내용들이 아닐까,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만, 오늘 외국인들이랑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하는 이 매물 물량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향후에 좀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급등 기대감들이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 음,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요. 공매도도 아직까지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 공매도가 매매 비중은 좀 줄어들긴 했는데 거래 대금이라든가 누적 공매도량은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주가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래도 외국인들이랑 금투자랑 강하게 매수를 했다라는 것들은 일단 주가가 회복을 하긴 했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로 반영이 좀 됐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했잖아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가 과거 움직임들을 한번 보면은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반등이 있었고, 급락한 이후에 반등이 있었고, 급락한 이후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복이 됐던 이 구간들을 보면은 항상 상승 조정을 거치면서 추세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뚝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추세는 이렇게 밀집되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죠. 일단은 과거에 봤을 때도 급락하고 반등 나오고,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급락했다 반등 나오고, 급락했다 반등 나오고, 이런 움직임들을 보인 적이 있다 보니까 일단 추세는 여기를 지켜주고 있는, 장기 평선들을 계속 지켜주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이때도 보면은 장기 평선들이 이탈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들, 일단 호재로 뭔가가 반영이 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약간 정부 정책에 울고 웃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정책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바이든의 방한, 그리고 원전, 신한울, 대계, 건설, 그리고 SMR 등등등이 있습니다. 가스터비는 조금 좀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 걱정이 살짝 보수적으로 좀 걱정이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이건 좀 무시해도 되는 수준들이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반영이 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내용들은 지금 널렸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다른 기업들 전력 설비, 원전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총이 커서 그런지, 아니면 좀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지 어떠한 요인들로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산업적인 부분들, 섹터적인 부분들의 기대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 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급락했고
공매도만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매도라는 게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공매도가 증가가 된다. 공매도도 증가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 단기적인 요인들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죠. 단기적인 공매도라든가 수급 같은 경우에서는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일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반영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요인들을 봤을 때는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공매도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이 높은 상황들인데 공매도는 증가되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데 얘는 상승에 베팅을 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공매도가 줄어들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매도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조금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단기적으로 다시 21,000원대까지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이런 움직임들 여기 이때의 움직임처럼 이렇게 좀 보여주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이든이 방한을 한다. 5월 21일에 정상회담하고 22일 방한을 21일에 정상회담 한다라는 내용들 있죠.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약간 좀 반영이 이제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드니까 일단은 시장도 안정적인 모습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급락을 했으니까 반발 매수세를 들어와 준 거예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단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기대를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매수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좀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전산 에너빌리티만큼은 좀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상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회복을 했으니까 일단은 한숨을 좀 돌려보자고요. 그렇다고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긴장은 유지한 채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